안녕하세요, 김국장입니다. 오늘은 법 이슈가 아닌 꼬투리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새로 저희 쪽에서 한번 만들어 본 코너인데요, 언론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좀 잘못 보도됐다거나 아니면 보도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꼬투리는 언론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언론사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하는 바를 갖다가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의 잘못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주제로서 5.18 광주 민주항쟁에 관련해서 그 공적조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5.18은 1980년도 5월 18일에 일어났던 민주항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개가 나이대가 있으시기 때문에 광주 민주항쟁이라는 표현보다는 과거에 썼던 표현, 광주 사태라는 표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사태, 이거는 전두환 정권이 만들어낸 용어죠. 광주 사태. 광주 민주항쟁을 갖다가 폄하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지금도 보수 일각에서는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5.18 광주 민주항쟁입니다.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었고요. 당시에 전두환 정권의 폭거에 항거하는 그런 민주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자, 이 광주 5.18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나와 있던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유튜버, 누군지 알고 계시죠? 대부분 상진아지라 불리는 유튜버입니다. 이분이 이제 나이가 거의 50이 다 됐고요. ROTC 출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ROTC 선배가 이 사람을 알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요즘에 좀 심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협박한 거 물론이고, 또 서울시장이신 박원순 씨한테도 그 공간 앞에 가서 폭식 투쟁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이슈몰이를 스스로 하시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법무부 장관께서 이분들 갖다가 반드시 구속하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검사를 갖다가 협박하고 있는 사람이죠. 검찰을 협박하고 있고, 아마 협박죄로 기소가 될 것이 명확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5월이죠. 5월. 그리고 오늘이 5월 9일이니까 앞으로 10일 정도만 지나면 5.18입니다. 열흘 남았네요. 열흘. 정확히는 한 9일 남았지만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자, 이분이 방송에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5.18이 조작됐고 5.18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문제제기 100% 거짓말은 아니겠죠. 그 중에 1, 2%, 많게는 10% 정도 진실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섞여 있는 진실과 거짓된 이야기들을 섞다 보면 전부가 거짓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죠. 5.18 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특히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나 그들 부모들에게 잘 먹히는 내용들이 이겁니다. 유공자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자식들은 아무것도 못한다.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직렬에 따라서는 공무원 시험 중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좀 웃기는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변호사는 과거에 고시 공부를 하다가 검찰 7급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 그거 떨어졌어요. 근데 변호사는 됐습니다.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그 당시 이유가 뭐였냐, 검찰 시험은 가산점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합격 점수가 100점을 넘어버린 경우입니다. 10%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가산점 없는 사람은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죠. 만점을 받아도 합격선이 102점이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물론 그런 시험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아주 특수한 경우였겠지요. 그럼 뒤돌아서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 기사를 한번 보시면 5,800명이라고 합니다. 광주 유공자 5,800명 중에 약 3,000명은 가짜다.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조사를 공개하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5,800명, 그러니까 국가보훈처가 공개한 게 4,000몇 명 정도라고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5.18 민주화 운동이 40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유공자가 매년 100명씩 나온다. 그 유공자 선정 절차를 공개하라. 자, 이 부분 아직도 유공자가 매년 100명씩 나온다. 제대로 확인이 안 됩니다. 실제로 신청하고 그 내용들이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이야기가 돼야 되겠지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당시에 이제 실종이 됐는데 실종된 이유라든지 내용이라는 거 몰랐다가 후에 알게 됐을 경우에 유공자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 식이라면 유공자 신청을 해야 되니까 유공자가 0518 관련 그 유공자가 되려면 광주시에서 하는 조사를 거쳐서 위원회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거쳐서 보상금을 받고 그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지금 국가보훈처에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한번 보십시다. 이제 일단 숫자부터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현재 5.18 민주화 항쟁의 유공자는 4,415명입니다. 5,800명이라는 숫자는 유공자 숫자가 아니고 광주광역시가 지난 29년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 5.18 보상법에 근거해 보상을 해준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상해준 사람의 숫자이지 광주 민주항쟁의 유공자 숫자는 아닙니다. 약간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대개 보상과 유공자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보도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약 3,000명이 가짜 유공자로 판명되어 있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입니다. 이제 당시에 뭐 가짜들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이 김상진 씨와 같이 움직이는 안모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도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안티페미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했던 그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나주에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광주에서 자기가 광주에서 그 활동을 할 때 나주 사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농사 지으려고 하다가 트랙터에 발가락이 잘렸다라는 어떤 분이 그 당시에 진단서를 받고 한참 있다가 2002년도에 80년대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2002년도에 광주 유공자가 됐다고 합니다. 농사 짓다가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 물론 이런 가짜들이 있을 수 있죠. 어디서나 이런 일들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걸러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희 회사 할 때 보면 이제 옆에 회사나 이런 쪽에 정신 나간 친구들이 있거든요. 회사 그만두고 나가면서 자기가 이제 몇 달 쉴 테니까 뭐 그런 거 해달라는 거죠. 고용보험 해가지고 3개월이 지나도 받을 수 있게끔 도와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는 그걸 걸러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제도 보완에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관련해서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게끔 운용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그 처벌이라는 게 꼭 형사처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공무원이라면 뭐 견책이라든지 이런 걸 줄 수 있다는 그 정도의 선에서 붙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무더기 적발 1990년 5.18 가짜 유공자 무더기 적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무더기 적발 무슨 무더기 적발이면 총 29명이라는데 이런 게 왜 이야기가 나오느냐, 평등하고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평등하고 정의롭게 일은 대부분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관해서는.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봅시다. 90년대 5.18 유공자 자체가 없었다. 당연하죠. 이 적발됐다는 말 자체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2002년도에 만들어졌었습니다. 이 내용은 DJ 정권 때입니다. DJ 정권 말기에 만들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90년도에 가짜 유공자를 발견했다? 가짜 뉴스도 작작 만드셔야죠.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이해찬 대표는 5.18 가짜 유공자다. 자, 이해찬 씨는 광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옥고를 치르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그거죠.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인이었던 시절에, 그 시절에 이제
뭐 국가 전복을 획책하여 전두환 정권 하에서 탄압을 받게 되죠. 근데 이 획책했다는 부분, 이거 자체가 가짜였잖아요. 김대중이라는 인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형 판결까지 내렸죠.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목숨을 건지게 되고 타협의 산물로 미국으로 명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독재 정권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 아시죠? 자, 보십시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5.18 가짜 유공자다. 이 가짜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희석한 겁니다. 진실이 99%고 1%의 가짜가 섞여 있으면 그거 가짜입니까?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자, 이분에 대해서는 김대중 내려놓는 사건에 대해서 옥고를 치르셨으니까 이것도 5.16,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광주 민주항쟁으로 보아서 보상금이 나갔다고 그쪽에선 주장을 합니다. 이쪽, 그러니까 광주 쪽에서는. 이 얘기가 틀렸냐? 틀린 내용은 아니죠.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렇다 치고 이제 이분들이 했던 이야기들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광주 유공자 관련해서 명단 공개 못하냐, 왜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있네요. 독립유공자부터 시작해서 5.18 광주 민주화 유공자 관련해서 나와 있네요. 자, 보십시오. 광주 민주 유공자, 그러니까 5.18 민주 유공자라고 나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상 요건이 5.18 민주화 운동 시 사망하신 분 또는 행복무원 되신 분, 5.18 민주화 운동으로 후송당하신 분, 그 밖에 5.18 민주화 운동으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광주 민주유공자, 공식적인 5.18 민주유공자라고 불릴 수 있게끔 됩니다. 이분들 등록 대상이 어떻게 되고 또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요건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배우자, 두 번째가 자녀, 세 번째가 부모, 네 번째가 성년인 직계 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 전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재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국가보훈처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윤석열을 협박했던 이 유튜버인 김성진 씨하고 같이 활동하는 안모 씨가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버에서 자신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이분들 어디 여기 있네요. 네. 공개 못하는 이유 그러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과거 반정부 데모한 사람 중에서 민주운동 양교만 대목을 5.18공자로 지정하고 보상해주지 않았나. 참 웃기네요. 이 내용들 보면. 자, 여기에 이제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누구는 태어나본 민주화 유공자였다 라고 나와있죠. 이거 안모씨, 이 친구가 얘기를 해요. 82년생. 82년생. 82년생 보이시죠? 82년생. 82년생. 부상자, 자녀야. 그러니까 5.18 때 부상당했는데 그 부상당한 자의 자녀야. 우리가 왜 명단 까자고 하는지 알겠죠? 이것도 다가 아니에요. 5,800명인데 4,200명까지밖에. 이게 논리상 맞냐는 거지. 이것도 다가 아니라고. 국가보훈처는 너가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자, 우리 보고 극우라고 하잖아. 극우냐? 극우예요? 이거 기가 막혀요. 자, 이 친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들어가 봅시다.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만들었던 기준으로. 자, 자녀라고 했습니다. 자녀. 등록 대상 유가족 및 가족에 관련돼서 보면 자녀. 양자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그러니까 5.18 민주 유공자가 직계 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의 하남. 이 내용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82년생이라고 했습니다. 자, 부상자가 80년도에 부상을 입어서 상처를 입고 고생을 하고 있다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다. 근데 그 자식이 유공자가 안 됩니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8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만 되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이 당연한 내용을 갖다 이 친구는 왜곡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거 자체가 왜곡이란 얘기입니다. 82년생이건 89년생이건 90년생이건
80년 광주에서 피해를 본 부상자가 있다면 그 부상자의 자손이라면 첫째 배우자, 둘째 2순위 자녀 전부 다 등록하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 1순위나 2순위나 이런 사람들 1순위가 없으면 2순위가 되고 2순위가 없으면 3순위만 받아주는 겁니다. 누구 한 명이 유공자가 됨으로 해서 배우자도 유공자요, 자식도 유공자요, 부모도 유공자요, 전부 유공자가 된다는 건 이 친구가 법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광주 민주항쟁에 관련해서 보수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주장들 엉터리 이미 증명이 되시죠. 엉터리이기도 하고요. 사실 자체를 주장했을 때 제대로 된 팩트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의혹이 있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의혹이 해소가 되면 되는 겁니다. 국가보훈처와 광주광역시가 내놓은 이 설명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왜곡하고 있는 친구들, 엉터리 신념으로 무장되어 있는 이 친구들 아련합니다. 저는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